은퇴 후 하루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보다 바쁘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뛰었던 전직 소방관처럼요. 누군가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건 여유가 아닌 막막함과 외로움,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건강이죠. 은퇴는 단순한 일의 종료가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문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한창 일할 땐 생각조차 못했던 빈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 시간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해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소방관조차 이 외로움과 건강 문제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후를 바꾸게 된 전환점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변화, 그것이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일상 속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루틴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전직 소방관은 처음에는 단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걷는 산책. 처음엔 억지로 일어났고 그 다음엔 가야만 할 것 같아서 나갔고 점점 그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규칙적인 루틴이 생기니 하루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외로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의 사례처럼 은퇴 후 루틴 하나로 노후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은퇴한 여교사 박정희 씨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었던 그녀는 퇴직 후 명함 한 장 없이 지내는 삶이 어색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허탈감을 느꼈죠. 그때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는 손뜨개 수업에 참석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 수업은 단지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생기면서 감정적으로 훨씬 안정되었고 직접 만든 작품을 손자에게 선물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도 되찾게 되었죠. 그녀에게 루틴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도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6세, 은퇴한 은행원 최병수 씨입니다. 퇴직 후 그는 급격히 체중이 늘고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식사도 불규칙하고 활동량도 급감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매일 아침 식사 후 유튜브에서 15분짜리 홈트레이닝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매일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줬고 몸의 컨디션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수치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그날 이후로 홈트 루틴을 절대 빠지지 않고 지킵니다. 건강의 회복은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그는 지금 노후 체력 단련 유튜버로 짧은 운동 콘텐츠를 직접 올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한 59세 전직 IT 전문가 윤정훈 씨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숨막히게 느껴졌던 그는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자연이 주는 평온함에 만족했지만 이내 말문이 닫히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조차 멀리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벽이었죠. 그러던 중 그는 근처 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이 루틴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내는 눈빛, 반응, 질문 하나하나가 삶의 활력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그는 직접 동화책을 써서 아이들과 나누기도 하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그들의 노후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며 생기는 안정감과 기대감은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 그 루틴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사회적 연결감과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에 하루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신가요?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주 1회 동네 산책 모임, 매일 저녁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루 한 줄 일기 쓰기, 이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삶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외로움과 질병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노를 쥐어주게 되는 겁니다. 전직 소방관이 매일 아침 산책을 통해 인생의 균형을 되찾았듯 우리 모두에게도 그 출발점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쁨, 그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단단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노후를 바꾸는 건 단 하나의 루틴일 수 있습니다.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뇌와 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틴은 단순히 일상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와 신체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매우 선호하는데 이는 다퍼마인 도파민이라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깊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분비되는 물질로 이 물질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기대감을 느끼게 하고 성취감을 통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은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더욱 활기찬 느낌을 주며 우리의 뇌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과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주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저핵은 습관 형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루틴이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호르몬 균형과 신경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스트레스, 불안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이때 신경계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일정한 생활 패턴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규칙적인 활동은 면역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정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심혈관 건강, 근육량 유지, 관절 건강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을 높여주고 노후에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은퇴 후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상시간과 수면 루틴 설정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기상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이는 일상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뇌와 신체의 회복이 원활해지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잠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기. 운동을 통해 뇌는 자연스럽게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울증 예방과 스트레스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필라테스 등의 운동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커뮤니케이션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만남, 봉사활동 참여 또는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과 작은 성취 경험하기. 큰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책을 읽거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생활 즐기기. 은퇴 후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증진시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 루틴은 단순한 일상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고 뇌를 활발하게 만들며 감정적인 안정과 정신적 자극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가며 매일을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후의 삶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